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대학교 학과 선정 어떤 대학교를 봐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수시대학 학과 선정할 때 인기학과 지원 대책하는 비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어느 학과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순위는 당연히 미디어 학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인기과죠. 이게 왜 이렇게 인기학과가 생겼는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학과가 일단은 경영학과 요거 두 개가 인기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명이 일단은 1순위 엄청난 인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과 관련된 화학공학과는 생각보다 옛날만큼 막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화공은 일단 인기과긴 하지만 화학과 같은 경우는 인기과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요 화학과가 솔직히 인기과고 좀 공부 좀 잘한다는 아이들이 왔던 이유가 이 약대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 약학과학 때문이었는데, 약학과 같은 경우는 2022 학년부터는 이제 신설돼서 약학대학이 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화학과는 모르겠어요. 옛날만큼 인기과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성적대가 높게 형성되는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약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화학과를 좀 대학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받쳐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씨를 못 쓴다고요? 원래 천재가 악필입니다. 자,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과 화학과가 인기인데 그럼 하나 볼게요. 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경영학과, 생명공학, 화학과가 인기과일까요? 그 이유는 이게 전공 적합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학교가 말하는 이놈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단 이과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생명과 화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식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많은 지식을 알다 보니까 전공성을 살리기가 좋은 게 생명과 화학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언론이나 이런 방송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아이들이 좀 인기과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되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인문계에서 좀 전통적으로 인기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경영, 그리고 생명공이나 화공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학과도 있지만 이제 사회학과라고 있어요.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되게 인기 학과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사학과가 뭐냐면 역사인데, 보통 정시로 갈 때는 역사학과가 인기과가 아닌데 이게 매니아층들이 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인기과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미친 듯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매니아층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전공성이 강하고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이제는 역사과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일 성적이 좀 부족해서 역사나 철학을 간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어떤 교육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사범대랑 묶어서 교대, 사범대랑 묶여져서 인기학과가 형성되고 있다. 좀 아이들이 많은 인원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 여기 보이시는 지금 미디어 경영, 사회학과, 그리고 역사학과, 그리고 교육학과, 여기가 지금 현재 경쟁률을 만들면서 인기학과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학과 선정할 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생명과 화학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과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이 1순위 학과에 맞물려서 함께 인기과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바로 문화 컨텐츠 학과입니다. 문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라인을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인기과가 형성돼서 이 문화 컨텐츠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졌고, 또 하나는 사회학과 라인 애들이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 이 아동과 사회복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과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동학과나 사회복지 요 두 개의 과도 현재 급상승, 인기가 급상승되고 있다. 경쟁률이 엄청나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경영학과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과들이 어떤 거냐면 경영정보와 기술정보 같은 학과인데, 요 경영정보와 기술정보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웬만한 대학교가 다 운영하는 과지만, 이 경영정보나 기술정보 같은 경우는 뭐 건대나 동대처럼 몇 개 대학이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영학과보다는 확실히 아이들이 합격하는 등급선이나 이런 거는 좀 낮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경영정보나 기술정보 같은 경우 경쟁률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요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전통 경영에다가 자연계, 이과적 컴퓨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합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경영학과보다는 확실히 합격선이나 아이들의 수준은 조금 낮게 형성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대처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2020부터 2021까지 이 위에 있는 인기학과를 좀 대처할 수 있는 학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전통적인 미디어나 경영이나 사회나 교육학과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문화 콘텐츠나 아동, 사회복지, 경영정보나 기술정보 이 학과가 대처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합격선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낮게 형성될 수는 있어요. 대신 무시하진 못해요. 이제는 여기도 이제는 소문이 나갔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명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파생돼서 나온 거는 환경공학과인데, 이 환경공학과는 이제 인기학과 반열에 올랐다. 이제는 대처하는 학과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공은 이제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보시니까 대처할 수 있는 학과는 아닌 것 같고요. 화공과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처해서 빠져나오는 학과 중에 가장 많이 빠져나오는 게 신소재공학이나 에너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신소재를 많이 빠져나오고, 생명공학과에서 많이 빠져나오는 라인이 이 식품이에요. 식품인데, 이 식품 같은 경우는 현재 2022 아이들 있잖아요. 2022이나 2023까지 얘네까지는 대처학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진 않고 있는데, 아마 2023이나 2024학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기학과가 될 확률도 있어요. 생명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식품 쪽으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경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인기과 대처할 수 있는 과로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 대신 2022학년까지는 여전히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식물과 관련되거나 산림 그리고 원예 이런 부분은 생명 라인에서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아직까지 합격선은 좀 낮고, 동물이 솔직히 이제 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동물 쪽을 좀 활용하면 좋아요. 생명공이나 생명과학과보다는 확실히 동물 라인이 조금 약한데요 라고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이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지방 라인 쪽으로 좀 많이 깔려 있고, 서울 안에서 좀 좋은 대학교는 어디예요 라고 하면 건국대학교와 그리고 단국대학교 천안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내려가면 단대 천안. 그러다 보니까 동물만을 준비하기에는 학과가 몇 개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물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어디냐면 수의회인데, 이 수의회 애들이 동물을 받쳐오질 않아요. 솔직히 수의회 같은 경우는 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받쳐서 올 것 같지만 동물학과를 받쳐오지 않는 이유가, 수의회과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성적대가 되게 높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동물 이 자원을 보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생명 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권에 있는 하나의 라인을 구성할 때 건대 동물자원이 확실히 생명보다는 상호대학에 있다 보니까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더 많이 대처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대신 우리 아이가 만일 좀 성적대가 좀 부족해서 생명을 한다라면 단국대학교나 지방에 있는 이런 동물을 활용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기학과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자, 그러면 대학 레벨 높이는 학과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한번 어떤 학과를 선정했을 때 대학교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경쟁률이 크게 형성되지 않는 학과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했을 때, 일단은 1순위는 어문 계열이에요. 이게 문과가 요즘 아이들이 어느 라인 쪽으로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냐면 사회학과 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 정치 이런 걸 통한 어떠한 미디어 라인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아닌 어느 쪽 어문 라인으로 해서 국제 라인을 형성한다라면 사회학과나 아니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국제적 사회를 보기 위해서 어문으로 갈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뭐 불어불문과나 일월문과 그리고 영어 라인도 요 지금 상대적으로 요 문과 아까 사회과학대학교로 말한 요 과들보다는 확실히 어문 계열이 지금 현재 아이들의 수준이나 이렇게 합격선이나 아니면 경쟁률 같은 게 확실히 좀 낮게 형성되니까 요런 부분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만약 예비고 학생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나 이쪽 행정보다는 어문 계열을 자꾸, 우리 아이가 만약 국어나 영어를 잘한다면 어문 계열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서 대학 레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나 행정이나 정치 중에 가장 그래도 아직 경쟁률이나 좀 합격선을 형성하는데 행정학과 라인이 좀 낮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학과나 정치보다는 행정학과 라인을 좀 잡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경영학과에서 파생되는 거는 아까 경제학과도 있지만 경제학과보다 더 좋은 것은 지리학과나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 라인들, 이런 것들이 좀 비인기과적인 형성을 형성하니까 한번 인기 학과를 좀 빠져나와서 대처할 수 있는 학과들을 형성해갖고 대학 레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생명 라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라인으로서 아까 식품이나 식물 원예 같은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화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우리 아이가 화학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 화학을 어떤 기업으로서의 운영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산업공학과 같은 거를 잡을 수 있고요. 환경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또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도시공 라인이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환경에다가 또 뭐를 엮으면 좋냐면 건설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 건설 환경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구성을 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 아이가 예비고예요. 이제 학과를 처음부터 형성을 해야 된다면 컴퓨터나 통계 쪽, 통계 라인에서도 좀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과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부터 국가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늘어날 거고 학과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분산이 되는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한번 새롭게 구성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학과에 대한 이야기, 인기학과를 좀 대처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그러니까 생명을 하는데 생명에서 식품을 연결시켜 갖고 생명과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대학 라인을 하거나 경영에서 경제와 어떤 부동산 도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좀 더 폭넓게 해서 대학에 대한 학과를 조금 대학 레벨을 높이는데 분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